민주당 당권 주자들의 마지막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달아오른 선거전 속에 17일 전당대회를 코앞에 둔 시점인 만큼 후보들 사이에 날선 공격이 오갔습니다. 8.17 전당대회를 닷새 앞두고 SBS 주관으로 열린 마지막 TV 토론회. 김민석 후보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정청래 후보가 불교계를 자극한 사실을 문제 삼으며 대선 패배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지지난 대선에 저희가 아주 근소하게 패했을 때는 이재명 후보님에 대한 불교계의 갈등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과도 거부하시고 탈당도 거부하시고. 지금 불교계 스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정청래를 다들 좋아하십니다.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으로 제가 그것을 해결했습니다. 정 후보는 김민석 후보가 총리 시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를 의결한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걸로 피멍을 든 분들한테는 위로를 하고 그럼 좀 책임 있는 발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여러 번 그에 대해서 유감이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오늘도 드렸습니다. 아까. 송영길 후보도 정 후보를 겨냥하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1호를 잘못 대답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내란 종식이라는 것은 그 조국 혁신당의 1호 공약이랄까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정신적으로 너무 조국 혁신당이 경도되어 계셨던 게 아닌가. 지금 바로 한번 물어볼게요. 국정과제 그럼 50%는 뭡니까? 네? 국정과제 50%는 뭐예요? 오늘 마지막 TV 토론회를 마무리한 각 후보들은 15일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호남권 순회 경선, 이튿날 서울 경기 지역 순회 경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후 17일 전당대회에서 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포함된 최종 득표율로 차기 여당 대표는 판가름납니다. 전당대회부터 좀 진짜 얼마 가봐야 안 되겠습니다. 남았습니다. 이제 4, 5, 오늘까지 6, 7. 하고 나면 이제 결과만 이제 기다리면 되는 거죠. 나흘 17일 날 투표가 있죠. 네. 대의원들. 네. 그다음에 국민 여론조사가 지금 이제 주말에 네. 돌고요. 언제부터요? 주말에 돌고요. 주말에 돌고요. 아직 시작 안 했죠? 네. 여론조사는 아직 시작 안 했죠. 여론조사. 네. 예. 자, 그러면 그 관련된 소식 한번 전해 주시죠. 네. 어쨌든 막판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누적 득표율로 봤을 때 1, 2위의 표 차이가 1.48%포인트밖에 안 나는 초박빙 구도이기 때문에 지금 최대 승부처인 호남과 수도권의 표심이 중요한데 결과는 저희가 17일에 알 수 있을 것이고 중요한 건 투표율도 중요하잖아요.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했는가 봤더니 호남에서의 투표율이 생각보다 낮더라고요. 호남에서 전남 광주가 37.63%. 네, 그래프 주시죠. 네. 네. 전북이 35.22%. 그러니까 30%대에 머물고 있어요. 지금 전체 투표율은 40% 초반인데 그리고 서울 경기는 40%대 중반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호남의 투표율이 왜 이렇게 낮을까? 그러면 이유는 뭐고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제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저희가 기존에 나왔던 여론조사를 좀 봤을 때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호남은 김민석이다. 그리고 서울은 정청래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실제로 좀 보면 뭐 격차가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습니다만 에이스 리서치에서 그다음에 리얼미터에서 격차가 좀 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 경기, 인천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30%대 중반, 정청래 후보가 오히려 조금 앞서는 결과가 나왔고 네. 전남, 광주에서는 오히려 김민석 56점이 정청래가 27.2가 나왔어요. 네. 그다음에 리얼미터에서도 보시면 숫자를 쭉 보시면 서울 경기에서는 붙어 있고 전남 광주에서 이제 김민석 후보가 앞서는 뭐 다른 조사에서도 이제 비슷한 추세의 결과가 나왔는데 네. 그렇다면 과연 호남에서는 평균보다 낮고 수도권에서는 평균보다 높은 투표율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이제 좀 주목해 봐야 네. 되는 부분이다.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고 여론조사의 그동안 결과를 쭉 보면 호남에서는 비교적 김민석 후보가 좀 앞서고 그죠? 네. 예, 그리고 수도권에서는 박빙 내지는 약간 정청래 후보가 좀 앞서는 그런 결과도 결과가 있고. 나왔죠. 네. 그래서 호남에서 투표율이 좀 높아지면 아마 김민석 후보가 더 유리할 것이다. 이런 이제 분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이게 이 투표율에 따라서 모수가 달라지니까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저는 그냥 좀 단순하게 좀 파악을 하고 싶은 게 네. 앞서서 호남, 전남, 광주나 전북 그다음에 서울, 경기 빼고 그 비슷한 성향을 보이는 그 기준점이 서울, 경기, 수도권은 인천이 한 번 있었고요. 네. 호남 쪽은 제주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주가 원래 이제 호남 권역에 속하는 이제 지역이라고 우리가 분류를 했을 때 네. 호남의 투표 성향과 인천의 투표 성향을 하면 수도권의 전체적 흐름을 좀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김민석 정청래 두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네. 송영길 후보라는 3인 구조에서의 선호투표제이기 때문에 예. 이게 산식을 내기가 단순하게 지난 전당대회처럼 정청래, 박찬대 이런 양자구도가 아니다는 측면에서는 크게 지금 아까 봤던 에이스 리서치나 리얼미터의 흐름을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아, 그렇습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김민석 후보가 아마 우세할 거다. 아마 친명 후보 쪽이 네. 우세하지 않을까. 반명 후보는 누군데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냥 그 명청대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명청대전에서 명 쪽의 반대편에 있는 쪽은 청이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네. 아니 그게 없는 사실은 아니라고. 사람 이름 얘기해요 그냥. 아니 송영길 귀찮아, 후보가 이제. 그렇게 얘기도 하고 네. 김민석 후보도 얘기를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 그렇게 유불리가 아마 갈리지 않을까라고 예상하시다는 거고요. 네. 참고로 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투표율은 지금 이제 권리당원들의 온라인 투표입니다. ARS는 지금 아직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아직 그렇죠, 반영이 그렇죠. 안 됐고 통상적으로 ARS 투표율은 한 10% 정도 나와요. 네. 이제 아까 나온 숫자에서 10%를 더하면 더하시면 해당 되겠다. 지역의 최종 투표율이 투표율이 나오죠.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당대표 그다음 최고위원들이 있을 네. 텐데 누구부터 좀 볼까요? 아, 근데 제가 어제 네. 그 김민석 후보 쫓아다니는 또 마크맨들한테 좀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저 투표율이 나오고 나니까 네. 김민석 후보의 표정이 생각보다 좋지 않았다.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아, 수도권 호남 투표율이 좀 높게 나온 것도 아. 이제 확인을 한 걸로 이제 아마 추측이 되고 그래서 이제 어제 거리 유세할 때 뭐 이제 일정이 기니까 기운이 조금 빠졌을 수도 있는데 그랬다. 다만 그래도 이제 계산을 해 보면 저 투표율을 기준으로 봤을 때 만약에 한 호남에서 15% 정도의 격차가 나주면 서울에서 정청래가 10%를 이겨도 그래도 김민석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호남에서 한 10% 정도만 이기면 서울에서 정청래가 한 7%만 이겨도 김민석이 이길 수 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선호투표제 때문에 김민석이 되긴 될 건데 이제 과반을 얘기했었으니까 그거가 좀 어렵지 않을까? 뭐 고민이 있다. 뭐 이런 네.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 하여튼 요런 그 여론조사. 아니 왜 나만 말해요? 지금 두 분 말해요. 여기 힘들어요. 오늘 하려고 힘이 이제 네. 네, 아, 힘드니까 네. 조금만 얘기해. 네, 예. 하려고 그랬는데 저 네. 사인을 줘. 네. 자, 그리고 아니 하려고 했다니까요. 아니 여론조사 뭐 네. 아니, 진행하세요. 여론조사 많이 얘기했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네. 여론조사를 얘기하지 않아요. 야, 하나 더 이제 제가 더 얘기하면 얘기해야죠. 하라니까. 나 계속 맛있게. 마셔. 다 마셨어 이제. 하실래요? 아니 하세요. 근데 이게 그 전남 광주 쪽 네. 이 호남의 투표율이 역대 지방선거부터 계속 낮았어요. 그 지난 전당대회도 낮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이번에 낮아진 게 아니라 최근에 호남 민심 자체가 조금 그 이번 전당대회뿐만 아니라 지난 그 이 전당대회 지방선거에서도 조금 이게 갈등 양상이 계속 이게 내재돼 있는 상황이라고 네. 파악하면 될 것 같고요. 뭐 사실 이게 투표율이 그렇게 막 튀는 지금 상황은 아니다. 그 그걸 설명드리고 과거와 뭐 크게 다르지 차이 나지 않다. 않는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호남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또 지방선거 직후기 때문에 경선이 또 치열했지 않습니까? 네. 그 경선 과정에 이제 입당한 당원들이나 이런 영향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전당대회 쟁점이 이제 누구나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리고 민주당의 당원인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쟁점들을 가지고 싸우면 훨씬 더 이제 조직이 더 강력하게 될 수도 있을 텐데 사실 좀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쟁점들을 보면 이게 평소에 이런 시사 방송 많이 챙겨보고 이렇게 뭐 하루 종일 민주당에 걱정을 하고 과연 우리 민주당은 어디로 가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이해할 수 있는 얘기고 다 이미 학습이 된 얘기들입니다. 이 토론이나 이런 데 나오는 쟁점들이. 근데 그렇지 않은 당원들의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요거는 이제 좀 의문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이제 호남에서 특히 이제 지방선거 때 이제 들어온 뭐 당원이 있다거나 또는 전통적 당원 입장에서 지방에 사는 전통적 당원 입장에서는 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이런 흐름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러나 서울 수도권의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중앙정치 이슈에 훨씬 민감한 어떤 흐름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보면은 서울 수도권에서 좀 이렇게 더 투표율이 높은 것은 아마도 그런 특성도 작용을 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돼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선이라네요. 이 전당대회 네. 당 대표 후보들의 말들도 네. 한두 개 정도 짚고 갈까요? SBS에서 했던 마지막 토론에서 정말 피 튀기는 설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후속 이제 계속 이제 워딩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당시에 이제 정청래 후보가 지난 지방선거는 당정청의 합의에 의해서 승리한 선거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다가 그날 토론회에서는 당청 간에 합의가 있었다 이제 이렇게 말을 또 했었어요. 근데 이 표현을 이제 송영길 후보가 콕 짚고 들어가서 왜 거짓말 하십니까?라고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어제도 그 내용들이 좀 이어졌거든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당정청이 합의해서 지방선거를 이기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완전히 거짓말이잖아요. 예. 그걸 이제 당정청이라고 분명히 해놓고 이번에는 당청간 했습니다 하고 청을 예. 뺐잖아요.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아니, 거기- 박제가 돼 있는데 그 영상이 뻔한 예. 거짓말을 왜 하냐고. 이게 그렇죠. 붕어 IQ도 아니고. 청와대가 과연 누구냐? 예. 대통령은 아닐 것 같고 뭐 정무 쪽 라인이나 없어요. 이런 가능성 전혀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네. 그 지방선거를 이거 승리한 것으로 규정을 하자. 요 얘기를 이제 당정청 혹은 뭐 당청이 합의했다. 뭐 네. 이렇게 한 얘기를 갖고 이제 비판을 한 거죠. 근데 네. 여기에 붕어 IQ라는 조금 어제도 뭐 잠깐 전해드리긴 했습니다만 거친 네. 표현이 나와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청래 후보의 반응 그리고 송영길 후보의 사과가 오늘 다 있었군요. 네. 근데 네. 붕어 IQ 얼마인지 아세요? 얼마죠? 그걸 어떻게 쳐요? 있어?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하죠. 알고 물어본 거 아니에요? 네. IQ를 잴 수가 없잖아요. 3, 40분 알고 되잖아요? 질문하신 거예요? 혹시? 아니 그냥 GPT에 물어봤어요. 뭐래요? 3 정도라고 합니다. 3? 야. 3은 뭐야? 100에 3? 기호 근데 3번? 뭐 다 달라요. 제가 본 그거에선 3이었는데 또 다른 데서는 엄밀하게 측정할 수는 없지만 30 정도 된다. 네. 뭐 아니다. 뭐 막 말들이 많은데 어떻게 측정하느냐의 문제겠죠. 예. 아무튼 이제 웹슬러그 굉장히 3인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정청래 후보가 듣기에는 좀 모멸감을 느낄 아, 수 있는 그럼요. 표현이었을 너무 수 심하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발언이 있고 나서 어제 아침 인터뷰 나오고 나서 정청래 후보가 이제 해당 기사를 이제 좀 인용을 해서 지난번에는 뭐 역적이다, 목을 잘라야 한다라는 그건을 하더니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라면서 이거 김민석이 시키드나라고 이제 또 얘기를 했어요. 아니면 뭐 송영길 후보의 독특한 인간성이냐라고 네. 이제 얘기를 했고 송 후보도 이제 표현 자체는 좀 과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조금 전에 페이스북에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 어쨌든 정청래 후보가 거짓말을 한 건 맞지 않느냐. 많은 분들이 지켜보던 토론회에서 그렇게 거짓말하는 모습에 감정이 격해졌고 그래서 내가 좀 그런 표현이 나왔던 것 같다. 유감을 전한다라고 네. 또 사과를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마무리. 예. 저 한마디도 안 했는데. 아유 하십시오. 네. 송영기 후보 좀 가까우시잖아요, 소장님이. 네. 진짜 말씀해 주세요. 뭘요? 저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네. 평소에 네. 이렇게 그런 언사를 많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볼 때 무의식 중에 나왔다고 보는데 뭐 붕어 IQ 이런 말을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상대방 그 당대표 지낸 후보인데 그죠? 네. 국회의원 4선한 분한테 나는 그래도 된다는 뭐 생각 뭐 그런 겁니까? 그게 이제 그 조금 인터뷰를 하다가 네. 말을 좀 요령 있게 해야 되는데 규정을 하면은 꼭 실수가 돼요.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는 붕 IQ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 상대에 대한 공격이고 좀 이 말을 이렇게 말을 당정청이라 했다가 당청으로 바꾼 것들이 순식간에 기억도 못할 정도면 붕어보다는 그래도 IQ가 훨씬 높으실 분인데 실수한 거 아니겠느냐. 여러 개 좀 그것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규정하면 안 버내. 되는 건데. 진짜 그 뜻이 아, 저는 아닌데. 솔직히 그 송영길 후보가 사실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하려고 예를 많이 들다 보니까 막상 생각난 게 그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부적절하다고 좀 유감 표명을 했기 때문에 네. 이걸 가지고 뭐 그러니까 평소에 그러시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평소에는 안 그래요. 혹시 우리 윤희석 어떻게 평소에 안 아마 그래? 제 생각에는 네. SBS 토론회에서 정청래 후보가 칭찬합시다 해서 네. 송영길 후보한테 원로로 남으라고 그래서 아, 그게 좀 긁혔다. 가슴이 아. 있지 않았을까 그것도 생각이 사실 들어요. 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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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렇고 네. KTX에서 선반 내려서 발 뻗고 주무시고 그런 거만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그거 인대가 끊어져서 그런 예? 거예요. 인대가 인대가 끊어져서 끊어져서 아직도 발을 편히 못 잇는 거예요. 아파. TX에서 발 뻗은 거는 윤석열 그거는 이제 구두를 신고 한 그거 거예요. 못 신고 보셨어요? 했고. 소영기 송영기로 뭐 발부상이 좀 있었다는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발부상이 아니, 있어서. 피곤해서 잤다고. 네. 토크 수준 끌어올립니다. 야, 네. 네, 근데 나는 좋은 얘기한 건데. 네. 알고 붕어- 있어요. 좋은 얘기. 붕어 IQ보다는 네. 까마귀 고기를 드셨나 이렇게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오, 전통적으로 좋은 비유가 될 것 까마귀 같고 아. 그 다음에
이게 뭐 잘못한 거죠. 어쨌든 이 말 네. 잘못한 거니까 사과한 건데 근데 정청래 후보가 쓴 것 중에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그거에 대해서 반발할 수 있죠. 그 반발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할 수 있는데 김민석이 시켰냐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에 왜 김민석이 시켰냐가 등장하는 거냐. 그러니까 나름의 선거 전략인 것 같은데 송영길 후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싸운다? 결국 그렇죠. 네. 이 둘이서 나를 짜고선 공격하는 거 아니냐 이건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실 뭐 이 밖에서 보기에는 참 한심해 보인다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말실험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 말씀 드립니다. 네, 저희도 이 토크 수준에 대해서 사과드리고 오늘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저는 좋은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러시지 아니 근데 말라고. 약간 저는 그 말씀하신 그 저한테 뭐 물어보시려고 하신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혹시 이렇게 뭐 붕어 얘기하고 이런 게 평소에 그 얘기를 하셨다는 거는 그러니까 평소에 정청래 후보에 대해서 조금 낮게 보는 그런 시선을 뜻이 말씀하시는 아니고 건가요? 그건 아니고 평소에 좀 가볍게 다른 사람 존중하는 마음이 좀 적지 않냐 그런 행동을 좀 하시냐 그러지 타인에 않으면 대해서도,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게 전반적으로. 갑자기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른바 김민석, 송영길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이른바 민주화 운동 할 때 운동권에서도 가장 이제 최고 뭐 그냥 편히 얘기하면 최고 레벨의 사람들이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정청래 뭐 지금 후보는 이제 그렇지는 않으니까 혹시 그걸 조금 그들의 운동권들의 시각에서는 좀 낮게 보는 거 아니냐는 그 비판하시는 분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네, 그건 아닐 거라고. 그럼요. 네. 그리고 저 노동운동 자체가 아니까 운동권이 좀 송영길 후보랑 김민석 후보랑 정청래 후보는 달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송영길 후보만 얘기하면 송영길 후보는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 네. 나머지는 이제 자유통일 쪽에 운동을 했던 사람이라서 좀 결이 다르다. 네. 그리고 뭐 정청래 후보하고 김민석 후보도 다르죠. 그건 그렇죠. 다른 건데. 근데 저는 송영길 후보가 무슨 뭐 운동권이라서 뭐 이런 뭐 어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기를 이제 뭐 우월감을 갖고 생각한다든지 그런 거라기보다도 이 송영길 후보가 뭐 어쩔 수 없이 야인 시절이거나 뭐 다른 당의 대표였던 시절이 있는 거잖아요. 그 시절에 유튜브 출연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유튜브식 이러한 어떤 어법이 지금 아직도 이제 남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참 유튜브가 문제지만 여기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고맙습니다. 빠져나왔어요. 네, 저희는 퀄리티 끌어올리겠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이례적으로 이번 선거가 과열됐다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이 막 거리 유세하고 피켓 들고 거리에 서 있고 이런 거 지하철 앞에 서 있고 이런 거 보통 총선 때 아니면 못 그렇죠. 보잖아요. 대선 때 뭐 이런 네, 데. 총선 대선 때 아니면 못 보는데 이번에는 진짜 막 후보들이 저렇게 거리 현장에서 피켓 들고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하는. 왜냐하면 이번에 여론조사, 어쨌든 여론조사. 당원 표심도 중요하지만 여론조사가 원래 25%였는데 이번에 30%로 확대가 됐어요. 네. 이제 국민들의 여론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례적인 풍경까지 보여졌습니다.